작년만 해도 지금 올해랑 달라진 게 245제곱미터, 274제곱미터라고 하는 우리 세법상 고급주택 기준 면적을 넘는 세대가 원래 한 개밖에 없었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이제 두 개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분양하고 있는 애들만 봐도 이게 한 뭐 3년 후, 4년 후 이렇게 되면은 한 해 한 해가 될 때마다 이 명단에 245제곱미터, 274제곱미터를 넘는 애들이 이제 거의 가득 채워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좀 씁쓸하긴 한 건데 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양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3월 19일 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매년 이제 화제인 주제가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어디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매번 기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안 다루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거를 또 제가 작년 이맘때 주간박태양에서 그 한남더일 26평 그 거래 소식이랑 같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같이 비교를 하면서 좀 어떤 게 바뀌었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사실 대표적으로 이 에테르노 청담이 사실 이번에 입주를 했다 보니까 요게 몇 위가 되냐 요게 조금 이제 관건이었었는데 결론적으로 2위에 랭킹이 되면서 이게 좀 놀라운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더 PH119보다 뭐 에테르노 청담이 더 좋은 집이라서 그렇냐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제 단지에다 매기는 게 아니라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작년에 이 주제로 주간박태양 찍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마치 뭔가 이 단지의 랭킹처럼 그렇게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그 한 세대의 가격 중에 가장 비싼 거 10개를 지금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PH119 중에서도 가장 비싼 그 펜트하우스, 그리고 에테르노 청담도 펜트하우스를 넣어 놓은 건데, 제가 왜 놀랍다고 하는 거냐면 PH119 펜트하우스도 물론 원래는 두 개의 층을 세 세대가 쓰는 구조죠. PH119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생겼는데 요거를 세 세대가 쓰는 구조인데 펜트하우스는 요거를 이제 두 세대가 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쓰는 건 맞는데 에테르노 청담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세 개의 층을 사실상 한 세대가 쓰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전용 면적은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쓰게 되는 그 실사용 면적이 300평이 넘어서 이게 요 정도 쓰는 공동주택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적으로 사실 이 PH119 펜트하우스보다 더 많은 공간을 쓰는 거가 사실입니다. 물론 이 두 개의 집 전부 다 이제 세법상 고급주택이라서 취득세 중과되는 세대고요, 이미. 그런데 어쨌든 공동주택이 이렇게 꽤 많이 차이 나게, 그 PH119 펜트하우스가 164억, 에테르노 청담 펜트하우스가 128억이 나와서 에테르노 청담 슈퍼펜트 입장에서는 꿀이죠, 사실은. 왜냐면 이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매길 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뭐 세 개의 층을 한 세대가 쓰고 뭐 두 개의 층을 세 세대가 쓰고 뭐 두 세대가 쓰고 이런 개념까지 속속들이 알진 못하니까 에테르노 청담 펜트하우스 입장에서는 좀 꿀이라고 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또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그냥 쉽게 보면은 세금 매기려고 만든 기준이에요. 이게 높다고 사실 좋을 게 1도 없습니다. 좋을 게 1도 없어요. 그냥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이라도 장점을 찾아보려고 하면은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1위를 하게 되면 워낙에 기사화가 많이 돼가지고 이 부자 아파트, 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이런 이름이 생겨가지고 네임밸류가 조금이라도 더 생길까? 약간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좀 감성의 영역인 거고 냉정하게 보면 좋을 게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 10위에 들어와 있는 이제 공동주택 세대들 중에 나 올해 이거 공시가격 높게 나와가지고 세금 많이 내고 싶다 이런 집은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어쨌든 우리 이제 박태양 TV는 이제 서울 하이엔드 부동산을 주로 다루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니까 이 공동주택 10위가 나왔을 때 한번 언급을 해주고 작년과 대비해서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에테르노 청담의 순위권 진입이고요. 첫 번째 화제거리는. 그리고 PH119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에테르노 청담이 없던 시절에 그 다음이 나인원 한남 펜트하우스이고 그 다음이 한남더일 펜트동 이제 단층 100평입니다. 단층 100평. 그 다음이 파르크 한남 아크로설 포레스트 펜트고요. 올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인원 더일 파르크 아서포 순이었죠. 근데 순서가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서포랑 파르크 한남의 이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아서포가 이제 90억 8,700만 원,
파르크 한남이 89억 4,600만 원으로 요게 순위가 좀 바뀌었고요. 둘 다 10억 가까이 올랐지만 이 아서포 그 펜트하우스가 더 오르게 되면서 이제 순위가 바뀌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트라움하우스 5차랑 LCT 펜트였는데 요것들이 트라움하우스 5차는 갤러리아 폴의 아래로 순서가 내려갔고 LCT 펜트하우스는 순위권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10위 밖으로. 그리고 LCT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8, 9, 10위가 다 사라졌습니다. 올해 10위권에는. 그러니까 효성빌라 101 2차랑 도곡동 상지카일룸, 청담동 마크힐스가 올해에는 다 순위권 밖으로 사라졌다. 그러니까 아리팍 펜트가 올라왔고 삼성동 아이파크가 10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최근에 그 삼성동 아이파크가 워낙에 그런 이제 고가의 그 실거래 가격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올해만 해도 이제 90억 실거래가 있고 뭐 72억, 59억, 62억 뭐 이런 거래들이 작년부터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공시 가격이라고 하는 게 실거래가 베이스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뭐 땅 가격이나 이런 것도 반영이 되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매매 실거래나 이런 거 바탕으로 그 현실화율이라는 거를 또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매길 텐데 삼성동 아이파크가 많이 오르긴 올랐나 보다라고 또 느껴지는 그런 것 같고 또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케이스를 보면서 최근에 이제 반포가 워낙에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이제 토어제나 이런 영향으로 이제 그렇다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실거래가가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시 가격이 높아지는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만 해도 지금 올해랑 달라진 게 지금 이 245제곱 274제곱미터라고 하는 우리 세법상 고급주택 기준 면적을 넘는 세대가 원래 한 개밖에 없었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이제 2개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분양하고 있는 애들만 봐도 이게 한 뭐 3년 후, 4년 후 또는 5년 후 이렇게 되면은 한 해 한 해가 될 때마다 이 명단에 245제곱미터, 274제곱미터를 넘는 애들이 이제 거의 가득 채워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좀 씁쓸하긴 한 건데 이 세법상 고급주택 면적이 제가 이 작년에 이제 요 영상을 찍을 때도 이제 그 얘기를 언급을 했었는데 이 세법상 고급주택 기준이 너무 오래됐다. 이게 작년 이맘때 영상인데 1975년 기준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기준, 어떤 명분을 갖다 대도 사실은 안 맞긴 안 맞아요. 근데 이게 바뀌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죠. 이게 워낙에 부자들 대상의 그런 세금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뀌기 어려서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유지가 되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씁쓸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는 그냥 그런 취득세가 중과되면서라도 그냥 이렇게 이 면적을 넘어버리는 아주 큰 면적의 이런 공동주택들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니즈가 너무 강하니까 이 젊은 부자들로 하여금 그런 하이엔드 주거에 대한 니즈가 강해요. 사실 제가 느낄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취득세 10% 넘게 내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근데 그거를 내고 살 정도로 이제 상품성이 좋다고 느끼거나 그러니까 면적이 아주 넓은 뭐 이런 것들이 상품성이 좋다고 느끼거나 펜트하우스 같은 것들이 워낙에 희소하고 이러니까 가치가 있다고 느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세법상 고급주택의 면적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그걸 뚫고도 이 정도 면적 뭐 400대 제곱미터 뭐 500대 제곱미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넓은 면적의 공동주택들이 이 안에 채워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3년 후, 4년 후, 5년 이렇게 한 해 한 해 가면서부터 순서가 많이 바뀔 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작년 대비해서 차이점 중에 이제 씁쓸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현실인 게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100% 서울화가 됐습니다. 100% 서울에 있는 공동주택만 이 탑 10 명단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 부산 해운대 LCT 펜트하우스가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있었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100% 서울화가 되면서 좀 누가 봐도 서울과 이제 아닌 곳들의 차이가 벌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 아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공시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실거래가 바탕으로 이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이제 비서울에 있는 단지가 여기 들어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공급되는 걸 보면 우리가 향후 3년 후, 5년 후, 6년 후에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탑 10의 순위를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공급되는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박태환 TV 보고 여러분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단위가 기본 그 일반 세대가 200억, 300억 하고 펜트하우스는 500억이 넘고 막 이런 단지들이 지금 이미 서울에 분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년 후, 5년 후에는 지금 정도의 격차가 아니라 더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이엔드 주택 안에서 이 공동주택이라는 시장 안에서
하에서 하이엔드에 있는 애들의 가격이 지금보다도 막 2배, 3배 이렇게 되는 시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특히 여기 있는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끼리의 비교가 아니라 그 단지 안에서 가장 비싼 애들끼리 비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제 비교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이 돼버릴 것 같다. 서울과 비서울 애들과의 비교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요거는 좀 TMI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뭐 나이너 한남 한남 더힐은 아파트라고 부르고 아크로솔 포레스트 같은 것도 하이엔드 아파트, 근데 뭐 파르크 한남, 에테르논 청담, PH119 이런 거는 고급 빌라라고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묶일 땐 또 아파트라고 묶이고 또 트라우마하우스는 또 연립이고 이건 뭐야?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연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빌라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빌라라고 하는 게 연립주택이 있고 다세대 주택이 있고 이렇습니다. 공동주택 중에.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그러니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PH119나 에테르노 청담이나 파르칸남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공부상 아파트가 맞아요. 공부상 아파트가 맞는데, 우리가 이런 단지형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보통 아파트라고 부르고, 이게 단지가 있는 공동주택, 그 외의 것들을 이렇게 한 동짜리 이런 공동주택 이런 것들을 이제 빌라라고 묶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고급 빌라라고 분류를 하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네도 사실은 다 아파트다. 시장이 흘러오다 보니까 옛날에 뭐 방배동, 뭐 서초동 뭐 이런 데 이제 고급 주택 짓던 시절에는 실제로 빌라였던 거죠. 그래서 고급 빌라라고 불렀던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적으로도 또 약간 이게 커졌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아예 뭐 15년 전 뭐 이럴 때는 이 지금 우리가 이제 29세대라고 기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안 받으려고 그래서 29세대로 많이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게 19세대였어요. 19세대. 그리고 짓는 곳도 지금처럼 한강변 이런 데가 아니라 뭐 서초동 이런 데 지으니까 실제로 빌라였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 규제가 조금 널널해지고 조금 10세대 정도 더 지을 수 있게 되고, 한강변 이런 데로 오다 보니까 층수도 2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상 아파트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이런 고급 빌라의 연장선인 거죠.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고급 빌라라고 얘네들은 부르고 얘네들은 아파트라고 부르고 이런 시장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도움되는 내용은 없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TMI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탑10을 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